10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다니다 군대를 갔고 다시 대학교를 복학했다고 합니다. 같은 남자 동기들은 군대에 있는 친구도 있고 졸업한 친구도 있고, 여자 동기들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졸업하고 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겸사겸사 이 친구도 이제 군대도 전역하고 했고, 놀기보다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리지 않았대요. 고립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외롭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베프 한 명 있었대요. 이제부터 그 친구 이름을 명기라고 하겠습니다. 명기네 집은 진짜 잘 사는 금수저였대요. 그 부자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부족한, 진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네 집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지만 명기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이 친구도 이제 명기네 부모님을 잘 알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명기네 부모님도 이 친구를 잘 챙겨줬고, 그렇게 되게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 명기가 뭐만 하면 이제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밥 먹자, 술 먹자, PC방 가자 하며 되게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고립된 대학 생활을 하던 명기는 이 친구 때문에 지낼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잘생겼습니다. 잘생기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하다가 같은 학과 여자 후배가 이 친구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괜찮은 후배기도 했고 해서 이 친구는 그 여자 후배랑 사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명기는 이 친구의 베프고 여자친구고 해서 여자친구랑 명기랑도 좀 친했다고 해요. 좀 많이 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1년 정도 잘 지내던 어느 날 뜬금없이 명기한테 힘들다는 이유로 연락이 왔대요. 근데 단순했대요. 별로 그렇게 거창한 이유는 아니고 학업이나 이제 부모님 잔소리, 이런 스트레스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랍니다. 돈 많은 명기가 오늘 같은 날 제대로 놀아야 된다면서 좀 문란한 술집을 데리고 갔대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가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나이라 어색하기도 했고, 근데 이 친구가 여자를 불렀고 막상 명기가 미친 듯이 막 재밌게 잘 놀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재밌었고 나름 적응이 돼서 잘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놀다가 이제 이 친구가 화장실에 가려고 잠깐 방 밖으로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그 술집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랑 여자친구랑 딱 마주친 거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상황 설명을 했죠. 이거 진짜 오해라고, 나 이런 데 안 다닌다고. 명기가 힘들다고 해서 잠깐 온 거라고, 오늘 처음이라고. 근데 여자친구가 울면서 독서를 퍼붓고 끝내자고 하면서 달려나갔대요. 난 당연히 1년이나 만난 여자친구니까 이 친구도 그 여자친구를 따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편의점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랬더니 과도를 사가지고 막 들고 결국에는 이 친구를 찌르려고 했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편의점도 있고 막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 거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무마가 됐고, 근데 연인 싸움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서로 고소까지는 안 가고, 근데 당연히 이제 여자친구랑도 헤어졌고, 여자친구는 그 뒤로 학교에 휴학을 냈는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명기한테 하니까 명기는 여자가 많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쿨하게 얘기했대요. 자기 일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맞는 말이어서 다 잊고 이제 취업 준비나 해야겠다고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명기가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 쪽으로 가자고. 본인 별장이 정선에 하나 있는데 끝내준다고 같이 가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골 마을인데 힐링으로 정말로 좋다고도 했고요.
막상 이제 명기랑 차 타고 뭐 그 정선 쪽에 있는 별장으로 갔다고 해요. 근데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집 같았대요. 그 조금 과장 못해서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런 집, 그런 식으로 튼튼하게 생긴 그런 별장이었고, 마당도 진짜 넓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기는 진짜 부자라고 표현해도 모자랄 정도로 명기네 집안에는 이제 돈이 많았대요. 마당에는 이제 정 관리하는 남자 여럿이랑 막 여성 가정부들도 막 이렇게 비어 있는 집이라도 막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진짜 여럿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사람들 몇몇은 이제 말투가 막 그 조선족 말투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당만 해도 너무 넓어서 골프 카트가 하나 있었대요. 그 골프 카트를 타고 마당을 이용하는 그런 집이었대요. 뭐 시골이니까 땅값이 싸서 그런지 아니면 명긴네가 진짜로 그만큼 부자인지 부자겠죠. 예, 어쨌든 이제 이 친구랑 명기는 시골 공기 경치를 즐기며 막 술을 마셨대요. 여기가 막 이제 되게 막 높은 고지대에 있는 그런 별장이라서 시야도 막 그 경치도 완전 대박이었대요. 시골 마을이 그냥 쫙 보이는. 고기 세팅은 정원 관리해 주시는 남성분들이 해주고, 굽는 거 이제 가정부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해서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진짜 많은 얘기도 하고 술을 오랫동안 마셨대요. 원래 친구랑 먹는 술이 가장 맛있으니까. 술 엄청 먹고 정신없이 자다 깨보니 어느 이상한 철문으로 된 방에서 깼대요. 진짜 문으로 쾅쾅 쳐도 열리지도 않고 진짜 그냥 철문. 근데 휴대폰도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이제 그러니까 문 열으라고 쾅쾅 치고 있는데 뭐 바닥에 편지 하나가 놓여져 있었대요. 이제 이 친구가 그 편지를 읽어봤는데 내용이 어떻냐면 명기가 쓴 거였대요. 이 친구를 좋아한다고 평생 자기랑만 같이 있자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 또 안을 보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고문기구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막 채찍 막 좀 이런 이상한 좀 사람 괴롭힐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순간 진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발로 차고 고함을 막 질렀어요. 근데 밖에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지 아무도 오지 않더래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 지쳐서 쓰러졌고 일어나서 또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아예 기력이 다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지치더래요. 그래도 누워만 있었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뭐 시간 개념은 아예 없고 체감상 한 이틀 정도 지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방에 물 하나가 들어와 있더래요. 뭐 이제 그 친구도 사람인지라 진짜 목말랐대요. 배고픈 건 둘째치고 목이 너무 말랐다고 하더라고요. 묵을 허겁지겁 마시고 이제 조금 기운이 나니까 또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밖에서 이제 그 철문이 열리더니 남자 2명이 들어오더니 몽둥이로 막 패기 시작했대요. 근데 한 사람 얼굴은 기억이 났대요. 그 정원 관리하는 사람이었대요. 그 좀 조선족 말투 쓰던 분이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정없이 막 얼굴 막 밟히고 막 이렇게 맞으니까 진짜 공포심이 엄청나게 몰려왔대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는 그런 공포심이 밀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 친구도 살면서 그렇게 맞은 평생 동안 살면서 그렇게 맞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심하게 맞았겠죠. 막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다고 진짜 싹싹 빌었대요. 근데 이 친구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계속 패기만 하더래요. 결국 한참 맞다가 그 사람들이 때리는 걸 그만두고 문을 닫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또 그 방 안에서 고립이 됐다고 합니다.
고립? 네. 그래도 중간중간 밥은 넣어줬다고 하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 밥 먹으면서 계속 혼자 있었대요. 그러다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혼자가 있었고, 사람이 그렇게 방 안에 혼자 있으니까 완전 너무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그냥 정신 붕괴? 말로 표현은, 제가 지금 말로 표현은 못했지만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군대에서 막 이제 혹한기나 이제 유격 뛰는 훈련 이런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이 열렸고, 그 때린 남자 2명이 이 친구를 데리고 나가더랍니다. 근데 나갔을 때 명기가 앞에 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살짝 웃으면서 생각해 봤냐고 물어봤대요. 뭐 그래가지고 뭐지 싶었는데 그 편지 내용. 근데 이 친구도 안에 있으면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봤대요.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맞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고. 다시 갇히는 건 죽기보다 싫었대요. 당연히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했대요. 진짜 싹싹 빌었대요. 다시 들어가기 싫어서.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명기의 심기를 건드리면 또 다시 그 방에 갇힐 것 같아서. 덕분에 그 감금방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았대요. 대신 그 별장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신세로 살았다고 합니다. 명기는 거의 서울에 있었대요. 몇 번 별장에 이제 찾아와서 이 친구랑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근데 성폭행이라면 성폭행인, 술을 마신다 하면 막 뽀뽀 막 이런 걸 하더래요. 그리고 좀 뭔가 대답을 명기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명기가 손바닥으로 이 친구의 머리통을 풀스윙으로 한 번씩 때렸다고 합니다. 아니, 몇 번 때린 적도 있대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낮에 마당에서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더래요. 막 그러면서 막 진짜 싸우는 소리가 나고, 뭔가 해서 살짝 그쪽으로 가봤는데 싸우던 무리 중에 어떤 아저씨들이 막 이 친구 이름을 막 고래고래 부르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생각할 때 순간 이건 일종의 테스트인가 싶었대요. 막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진짜 날 좀 구하러 온 사람들인가? 내가 이제 오랫동안 사라졌으니까 신고가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진짜 그 저번에 그 고립된 방에 다시 들어가는 건 정말 싫었으니까 진짜 좀 생각을 하다가 냅다 뛰어나갔대요. 일단 뛰쳐나갔대요. 이 친구가 그때는 뭐 좀 다치지도 않고, 뛰쳐나가면서 든 생각이 그냥 이 싸우는 틈을 타서 일단 밖으로 나가야겠다, 도망쳐야겠다. 막 신발 벗겨지고 그래도 마을 밖으로 도망쳐서 어느 가게에라도 숨어 있어야겠다 싶은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일단 뛰쳐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 쪽에, 그 정원 밖에 이제 문 쪽에 있던 이 친구의 아버지랑 마주쳤대요. 그렇게 이 친구는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명기랑 여행 가기 전에 이 친구가 어머니한테 지나가는 말로 명기랑 여행 간다는 얘기를 했었대요. 이 친구가 자취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머니랑 중간중간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했는데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사실을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고, 아버지가 또 이 친구한테 연락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했는데 이제 또 연락이 안 되니까 아버지도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그 명기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명기가 이 친구랑 여행을 안 갔다고 잡아떼더래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아버지는 아시는 좀 친구분이라고 하셨나? 아시는 경찰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개인적으로 좀 알아봐달라. 그래서 그 경찰분이 뭐 명기 소유된 별장 하나를 찾았대요.
그래서 거기부터 파왔대요. 근데 그 첫 번째 찾아간 별장에 다행히도 이 친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고소는 했는데 검찰까지 가서 혐의 없음이 떴대요. 이미 경찰서에서 막 이제 진술을 다 하고 하는데 이미 처음에 이제 두드려 맞은 상처는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그건 증거 자료로 낼 수도 없었고, 명기가 주장하는 건 그냥 이 친구가 본인 펜션에서 쉬고 싶어서 오래 있게 해준 거라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대요. 또 명기는 변호사까지 다 고용해서 진짜 대응안이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상고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명기한테 연락이 왔대요. 이 친구 번호로. 적당히 안 하면 후회할 일 생길 거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명기에 대한 공포심이 극도로 있었고, 그리고 또 진짜 돈 많은 명기가 무슨 짓이든 다 할 것 같아서, 이제 이 친구의 가족 상대로까지 무슨 짓이든 다 할 것 같아서 조용히 묻어가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죠. 누군가의 썰을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름 끼쳤어요. 녹음이 처음이라 어색한 부분도 많지만 많이 고쳐나가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